안녕하십니까, 빠꾸빠꾸 노빠꾸입니다. 오랜만에 스타리아, 인기 차종이죠. 스타리아 한번 또 타고 또 나가 봅니다. 스타리아를 영상을 좀 간만에 좀 찍고 있는데요, 주행 영상 편을 좀 찍어 드리려고 해요. 뭐 기존의 스타리아가 많이 이제 판매도 되고 있고 출고되셔서 뭐 업무용이든 가정 패밀리용으로도 타시고 계실 텐데, 아직도 대기 기간이 좀 스타리아는 길다고 합니다. 특히나 LPI 차량은. 그러면 이 LPI 차량 스타리아의 일단 장점이 뭔지와 주행할 때의 장점, 그리고 LPI의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실제로 좀 운행을 하면서 저도 지금 차량을 구매해서 이제 좀 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취합해 가지고 안내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좀 보여드리는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가 어디를 좀 가야 될 상황이라 가는 길에 겸사겸사 영상을 좀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타리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리아 디젤 차량도 물론 좀 다른 디젤 차량들보다는 조용한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LPI 차량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진짜 LPI 차량이기 때문에 더 조용한 건 또 있는데,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 스타리아 LPI라서 특별히 조용한 게 아니라 우리 승용차들 LPI 차량과 휘발유 차량들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휘발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겠지만 LPI 차량, 가스를 사용한 차량이 조금 더 정숙하고 조용하거든요. 그런 차이 정도? 그래서 디젤 차량 비교하면 아무래도 더 많은 차이가 나겠죠. 대신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디젤 차량은 2200cc예요. 근데 LPI 차량은 3500cc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의 자동차 세금을 낼 때 cc 대비에 따른 어떤 그 자동차 세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배기량이 높아서 자동차세가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2200cc 디젤 차량보다 3500cc LPI 차량이 조금 더 자동차세에 관련된 어떤 세금 부분은 조금 더 나오는 편인데, 물론 뭐 그거를 비싸게 판단하기 때문에 조용한 거 대비 조금 뭐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디젤 차량의 어떤 그 느껴지는 감성, 감성, 이 몸에 체감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디젤 차를 탔을 때와 휘발유 차량을 탔을 때, 그리고 LPI 차량을 탔을 때 거기에 조금 더 얹자면 배기량이 좀 더 높은 차량을 탔을 때의 정숙함은 아무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좀 경험과 환경적으로 한번 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의 옵션사항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차량 등급이 원체 많이 나눠지다 보니까 뭐 가끔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업무용으로 타는 5밴, 3밴, 그 다음에 일반 차량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 사양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짐차의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취합을 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옵션 차이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5밴, 3밴 똑같이 3500cc LPI 차량이에요. LPI 차량인데, 밴 차량들은 말 그대로 수화물과 짐을 좀 많이 싣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수용 차량이라기보다는 영업적으로 어떤 짐을 싣기 위한 차량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타 어떤 유튜버 분들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도 있는데, 보시면은 밑에가 이렇게 서스펜션 구조가 일반 서스펜션 구조가 아니고요, 한스프링 구조예요. 그렇게 짐을 좀 싣기 위한 세팅으로 되어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승차감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날 수밖에 없어요. 안 난다는 게 이상한 거죠. 승차감 차이는 확실히 날 거고, 대신 제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차량은 9인승 라운지 차량이에요. 지금 뭐 서스펜션 구조가 뭐 일반 판스프링이 아닌 서스펜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똑같은 동급 스타리아 뭐 밴보다는 훨씬 더 승차감이 좋은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승차감을 논의하실 때 카니발하고 비교하시기도 정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팰리세이드 뭐 또는 뭐 대형차급에서 굉장히 많이 비교하기도 하고, 조금 더 간 경우에는 앞전 모델의 태생이 비슷한 스타렉스 차량과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승차감은 원체
호불호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의 피드백을 조금 하실 수 있게끔 좀 안내를 드려보자면은, 뭐 아이든 어르신 분들이든 가족을 태우고 장거리 운전을 했을 경우에 아주 편안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편하지도 않다. 그냥 말 그대로 이동수단에 적합한 그 정도 수준이다. 아주 상급도 아주 하급도 아닌 중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승차감이 좋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람들을 이제 다 태우고 LPG 가스가 좀 완충이 된 상태로 출발해서 운행을 하면은 차가 이렇게 좀 주저앉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차가 낼 수 있는 승차감 중에 가장 단연 최고의 승차감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은 뭐 아주 비약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거는 무슨 차가 아니야, 뭐 짐짝이나 실낸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확실히 또 저희 뭐 가족들이 탔을 때도 뭐 아주 안락하고 편안함까지는 아니겠지만 못 타고 다닐 정도로 막 아주 불편함을 야기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제 차량은 현재 8,000km 정도 운행을 이제 거의 다 돼가요. 50km 정도만 더 타면 8,000km가 되는데 8,000km 정도 운행을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좀 장거리 주행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LPG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연비 어떠냐고. 저는 운행하는 패턴이 주행으로 따지자면 고속주행을 뭐 한 80%, 그다음에 뭐 일반 도로 주행을 한 20% 정도? 요 정도 비중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제가 지금 이 운영하고 있는 이 차량에 도로 주행하는 환경이 아마 조금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현재 고속주행 80에 뭐 도로 주행을 한 20%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으로 연비를 말씀드리자면, 이 연비 칸을 보시면은 큰 바늘과 작은 바늘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칸을 나누면 하나, 둘, 셋, 4칸 정도 되거든요. 밑부터 최고까지 완충을 했을 때 큰 게이지로 보면 4칸 정도가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4칸 정도가 나눠져 있는 기준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평균으로 그냥 놓고 얘기하면 한 칸당 100km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중에 계속 고속만 주행하면 100km가 넘습니다. 확실히 넘어요. 근데 이제 뭐 막히는 도로도 가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8대2 정도 비중이라면 한 칸당 100km 정도를 간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용을 해보니까 칸당 게이지로 봤을 때 한 100km에서 110, 20km 정도 제가 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평균 60 한 3리터, 2리터 정도 완충을 하게 되면 그 게이지에서 뭐 충전을 해주세요라는 멘트가 나올 때까지 기준을 쭉 운행을 해봤을 때 보통 평균 한 400km에서 400, 한 3, 40km 정도 타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보다 더 잘 나오시는 분도 있고 더 적게 나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도로 여건의 환경이고, 꾸준히 달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주 맥스는 고속만 주행한다 그러면 한 500km 정도까지는 달려보지 않을까? 그 이상은 힘들 것 같고요. 500km 정도 맥스 저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봤을 때. 그리고 옵션 관련된 사양들 중에 편리사양에 관련된 좀 얘기가 좀 많으신데, 편리한 사양 뭐 굳이 뭐 논의를 하자면, 일단은 라운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태우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까 앞전 차량에 비해서 스타렉스랑 비교하자면 뭐 스타렉스에 비해서 일단 시트나 이런 것들이 품질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일반 승용차의 시트 품질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재질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컬러를 선택할 때 뭐 블랙, 브라운, 웜 화이트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지금 약간 그레이 컬러, 화이트 계열 그레이 컬러인데, 장점은 보기에는 굉장히 이쁘지만
단점은 때가 좀 더 타기 때문에 이게 좀 뭐랄까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여건? 얘 이런 족같은. 또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관리가 케어가 안 된다면 조금 더 빨리 지저분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냥 처음에 보기에는 그레이 컬러가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더라 라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또 오해한다니까. 브라운도 이뻐요. 이쁜데 저는 그랬단 말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썬루프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으신데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썬루프? 저는 스타리아는 썬루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의 기준에서. 짐 화물용으로 쓰시는 벤 차량 말고 라운지급의 차량이라고 한다면 저는 썬루프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앞열에 있는 썬루프는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뒤에 2열에 있는 썬루프 굉장히 크거든요. 사람을 태운 상태에서 열어주면 보여드릴게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드리잖아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오늘 좀 날씨가 조금 흐려서 그런데 해가 좋은 날 이런 날은 채광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여행 갈 때 느낌이 나요. 뭐 기분 좋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썬루프를 옵션 사양에 넣으신다면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썬팅을 조금 좋은 걸 하셔라. 썬루프를 위해서라도. 왜냐면 채광을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을 경우에 많이 뜨겁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해가 위에서 내리쬐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썬루프 썬팅은 조금 신경 쓰셔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행을 하실 수 있다 라고 좀 안내 드리고, 같이 동승석에 타시는 분들도 아마 더 좋아하실 겁니다 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불편한 부분은 가능하면 좀 말을 안 하려고 아끼고 있는데 그냥 뭐 허심탄회하게 제가 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얘기해서 뭐 말하자면 끝도 없이 나오겠지만 뭐 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옵션, 아무리 좋은 환경의 차를 사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편사양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환경이 갖고 있는 이 차량의 재원 상태에서 어떤 그 불편사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찝자면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예요. 어떤 게 아쉽냐면 이게 9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정원 인원이 9인승 기준에 6명 이상부터는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 차량 자체가 법적으로 합법적인 부분인데,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어쨌든 뭐 안드로이드 타입이다 보니까 내비를 검색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가지고 지금 카카오 뭐 맵을 쓰고 보고 있지만 뭐 이 맵도 마찬가지겠거니와 그 순정 내비게이션 그 맵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뭐 카카오 뭐 T 이런 맵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또는 그 근접에 갔을 때 확대해주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루틴을 안내를 좀 해주거든요. 근데 이 순정 내비게이션은 거의 근처에 다 다가와서 안내하는 것도 있지만 교차로나 이런 데서 길이 좀 애매한 경우에는 안내해 줄 때 헷갈리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를 놓칠 수 있는 이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잘못 빠졌을 경우에 이게 한참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고, 두 번째는 9인승 차량 기준에서 동승객이 6명 이상이 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 전용 차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목적지를 검색했을 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빠른 길을 뭐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돌아가는 길, 나가는 길. 근데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는데 그거를 반영하지 못해요. 일단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비게이션 자체가 스타리아만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어떤 로직은 다 비슷한 차량들끼리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이 차량의 장점이 사시는 분들 중에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고 큰 차를 필요해서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법적 규정으로 그런 도로를 운용할 수 있다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내비를 검색했을 때 그거를 반영을 못하니까
일반 아무리 환경적으로 뭐 빨리 가는 길을 안내를 받아도 막힐 때는 그 반영하는 것보다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길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 내비 무시하고 거기 버스용차를 타고 갈 거야 이렇게 가면 훨씬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스타리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차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게 굉장히 좀 아쉽고 불편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딱 정렬하게 이쁘게 딱 가운데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약간 감싸지듯이 이렇게 있거든요, 운전자가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탁 이렇게 있어서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좀 또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되어서 그런가 그냥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처음에 아마 차를 구매하셔서 처음에 운용을 하시다 보면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이 좀 적응을 해버리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좀 안내를 드려보고. 여름에 에어컨은 겁나 빵빵합니다, 진짜. 에어컨은 얼어요. 제가 써본 결과 에어컨은 정말 시원해요. 요즘에 나오는 현대기아차와 동일하게 모든 기능들이 다 비슷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계기판에 조작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승용차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얘는 스타리아니까 좀 다르거나 아니면 얘는 승용차가 아니니까 다를 거야,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똑같은 아이덴티티에 껍데기가 더 큰 차에 그냥 얹어놓은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인데 아이스크림 콘은 똑같은 콘인데 그 위에 아이스크림을 요만큼 얹어주냐, 이렇게 얹어주냐 차이 느낌? 약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차의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재원상으로 따지면 스타리아나 또는 뭐 카니발 또는 일반 승용차와 비교했을 때 이 차량의 총 거리를 이렇게 보잖아요, 차량 재원으로. 그러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 보이거든요, 수치로는. 근데 안에 들어가서 공간을 보면 야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냐, 약간 요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랜저, 신형 그랜저, 뭐 K8 요런 차량 재원 거리하고 스타리아의 재원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많이 나봐야 뭐 40cm, 30cm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날 겁니다. 실내 공간으로 따지면 엄청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일단은 승용차는 트렁크 공간, 실내 공간, 엔진룸 공간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타리아나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과 엔진룸 공간이 굉장히 막 크게 선이 없어요. 묻혀 있어요.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본넷이 횡이 짧고 안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실내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내 공간이 엄청 넓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실내 공간이 안에 넓게 느껴지니까 운전할 때 어떤 거부 반응과 부담감이 처음에 있는 거예요. 주차할 때 너무 긴데 이거 내가 주차할 수 있을까? 여기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떤 이런 걱정, 근심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수치로 따지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 대신 뭐 10cm고 20cm고 그 차이가 주차 공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는 맞죠. 왜냐면 똑같은 주차 공간에 주차를 했을 때 그 차이 때문에 차가 조금 더 앞으로 나온다든지 옆으로는 조금 더 넓다 보면 옆으로 꽉 찬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대신 그만큼 더 넓은 공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를 고민하시거나 SUV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굳이 스타리아라는 차량을 구매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스타리아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환경은 제가 보기에는 가족 구성원이 좀 많거나 탑승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거나 또는 짐이 많아서 어디를 움직일 때 많은 것들을 좀 넣어야 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뭐 SUV와 승용차와 동급 개념의 똑같은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스타리아 이 차선 이탈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차선 이탈 해보면 차선 이탈하고 핸들 다 잡아놨거든요. 보시면 잘 잡아요. 저 지금 놓고 가고 있는데 지금 핸들 돌아가는 거 보면 잘 잡아요. 진짜로. 생각보다 그냥. 그리고 핸들을 잡으세요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무시하면 해제가 돼요. 지가 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차와 차 사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 잡습니다. 정말 잘 잡아요. 애지간한 승용차보다 더 잘 잡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 굉장히 잘 만들었다. 세팅이 잘 돼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너잖아요. 보시면 핸들 돌아가는 거는 뭐 카메라에 잡히고 있으니까 보실 거고, 가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핸들이 돌아가요. 자기가. 대신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차선이 연결되다가 중간에 갑자기 차선이 뭐 없거나 또는 차선이 어떤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된다거나 옆으로 밀린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 그때 차선을 못 읽어요. 그럼 해제가 됐다가 다시 잡히거든요. 그때 위험해요.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장거리에서 좋고,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실 때 아주 편합니다. 정말 편해요. 뭐 아주 뭐 고속으로 저희가 달리는 게 아니니까 아주 편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아이들이 좋아해요. 일단 차가 넓다 보니까 어디를 갈 때 각자의 독립된 공간이 보장이 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들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물론 있겠지만 차량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량을 구매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 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영을 해서 검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서. 그리고 요 기어 레인지 있잖아요. 기어 레인지, PRN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통은 저도 이렇게 기어 봉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항상 쓰다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했거든요. 습관적으로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이것도 적응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불편했어요. 이게 버튼을 이렇게 누른다는 게 반응이 좀 더디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개인적으로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니까 크게 그게 어떤 불편함을 야기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릴렉스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느긋하니 운전하게 되는. 그리고 스타리아는 느긋하게 운전하게 만드는 어떤 마법의 힘을 가진 차입니다. 막 고속으로 안 달려요. 고속으로 달린다고 그만큼 나가주지도 않고 그냥 느긋하게 그냥 그렇게 가는 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운전할 때 굉장히 이제 여유가 생겨요. 느긋하니. 고속으로 막 우리가 달려야 되는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계기판이 볼록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올라와 있잖아요. 이 계기판 얘기들이 좀 많은데 제가 불편한 걸 차단했어요. 좀 아쉬운 거. 이게 핸들 끝이 앉은 키에 따라서 높낮이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가려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저만의 세팅으로 지금 맞춰놔서 밑에는 가려요. 그러니까 이 계기판에 요 반 부분은 가려지고 숫자 위로만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핸들 때문에. 그래서 계기판이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올라와도 운전할 때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보시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 신청하시면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타리아가 색깔이 썬팅을 했을 때 저차와 같이 그런 색깔이 나오길 원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썬팅에 관련된 스펙 정보를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린다 안 드린다 말하기는 어렵고 저는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저는 어떤 열 차단율, 그리고 어떤 안락함, 외관에서 보이는 어떤 컬러감 다 좋아요. 전 너무 만족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얼마가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시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서 제가 추천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원하신다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좀 안내 드리기 어렵고 전화 주세요. 댓글 다세요.
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